안녕하세요. 초고급 휘발유 채널입니다. 고급 휘발유 밈은 워낙 유명해서 초고도 비만 탈출기를 그리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저는 2026년 2월 19일부터 마운자로 투약을 시작한 40대 중반 아재이며 투약 전 체중 120.7kg, 골격근량 39.6kg, 체지방량 50.9kg의 초고도 비만, 초가솔린, 초가스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인바디 다이얼 체중계를 통해 체성분을 측정하며 2월 21일 1주차부터 4월 25일 10주차까지의 체성분 기록과 중간에 검진을 통해 확인한 건강검진 기록까지 오늘 공유드립니다. 이 채널의 목표는 우선 마운자로를 사용한 저의 감량기와 목표 도달, 그리고 엑시트 과정까지 기록하는 마운자로 공략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만들었습니다. 목표 체지방률은 10% 중반 도달, 다이어트 과정 중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성인병 지표를 정상 범위에 안착하고 꾸준히 관리하여 요요 없는 굿바이까지 기록하려고 합니다. 사진은 이해를 위한 AI 생성 이미지이며 실제 제 몸 상태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10kg 이상 체지방이 빠졌으나 아직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부피가 조금 작아지고 옷이 커진 그런 정도 느낌입니다. 마흔자로 투약을 목요일 날 시작했고 그 주 토요일부터 정기적인 그 체성분 기록을 측정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10주간의 체성분 기록입니다. 체중은 2월 21일 119.9kg에서 4월 25일 12.1kg을 감량했습니다. 체지방량은 11kg 감량, 골격근량은 0.7kg 손실되었습니다. 체지방량과 골격근량은 아직 10주차가 진행 중인 상태고요. 4월 27일 월요일 날 크로스가 되었는데 변동이 좀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기록을 따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기록은 근손실을 최소화하며 체중 감소 추세에 따라서 체지방이 감소한 것인데 저희 목표대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체지방 11kg 감량은 500ml 생수병 약 25개의 부피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적지 않은 지방이 몸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기록입니다. 2025년 11월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마운저로 투약 2주 만에 간과 지질 검사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9주차가 종료되고 10주차가 시작되는 지난 4월 23일 이제 마지막 그 건강검진을 받았고 앞으로 3개월 후인 7월 종합건강검진을 다시 실행할 예정입니다. 혈압은 고혈압 초기의 수치였는데 어, 현재는 가장 최근에 측정한 4월 23일에는 125에 81로 측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146, 147의 최저 혈압은 105 정도 이렇게 수치를 보였었는데 상당히 정상 범위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 수치는 AST와 ALT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게 측정되었었고 그중 ALT 수치가 기준치의 약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간 관련으로 가족력이 있었고 수년간 간 수치가 높아서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운저로를 투약하며 집중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상 수치인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총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HDL 수치는 아직 부족한데 이는 오랜 비만으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의 그런 흔적 같아 보이고요. 현재는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서서히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그 비정상 수치였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 것이 큰 요인으로 판단되며 다음 컨텐츠 3회에서 4회 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운저로 투약 전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고 학습한 저의 다이어트 6대 전략입니다. 뭐 전문적이진 않고 뭐 거창하지도 않지만 제가 공부한 내용을 원칙으로 절대 어기지 않고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간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력도 있지만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간 회복에 중점을 뒀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고덱스, 그리고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100mg짜리 우르사와 실리마린을 복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손실 최소화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근손실을 가장 경계했고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 3회 시행했습니다. 다만 간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단백질 과잉 섭취를 제한하고 제 체중에 딱 맞는 체정량만 철저히 섭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간과 중추신경계의 그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하루 이상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마운자로의 부작용이 그 담석 등의 발생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 3에서 4리터의 충분한 물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분할해서 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그 휴식과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을 통해서 뭐 체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잠이 부족하면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매우 떨어지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르티졸이 분비되어서 역효과가 나는데요. 근손실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저는 6시간 이상은 반드시 수면하려고 했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뭐 5시간 내외 수면을 했다면 운동 가기 전에 수면 시간을 채우고 컨디션을 회복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기도 했으며 수면 부족은 뭐 부상과 신경계 질환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수면 부족 상태에서 그 운동 후 아파서 쉬는 것보단 먼저 필요할 때 먼저 회복을 하고 그 이후에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휴식하지 않으면 차라리 운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이어트는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 레이스인데 같은 추세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 레이스를 위해서도 반드시 충분한 휴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저는 그 술을 자주 마셨고 비슷한 뭐 여러 기름진 그런 안주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 같은 이제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인들이 오히려 그 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나 뭐 자유식을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술과 기름진 안주 등을 이제 먹어서 영양분의 편식과 결핍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난 10주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마운자로를 투약하면서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말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간으로 인해서 그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런 병원비가 부담이 되면 굉장히 늦었다고 네, 생각해야 됩니다. 차라리 지금 이제 치료비를 선불로 분할 납부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고요. 노력 또한 아끼지 말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운자로 투약일로부터 그 사실을 또 주변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주 갔던 그 회식에서도 뭐 빠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회식에 참가하더라도 금주를 계속 이어가고 물만 마셔도 뭐 특별히 권하거나 그러지 않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 형성이 됐습니다.
그 투약 사실을 알리고 좀 잠시 창피한 것보다 이제 마운자로까지 맞고 이런 다짐과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빼지 못하는 것이 훨씬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습한 체지방 분해 과정을 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지방 분해는 간과 근육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간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미토콘드리아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 이미지들이 AI 생성 이미지인데 오타가 조금씩 있고요. 이게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좀 그런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간 건강이 다이어트 체지방 연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되는 지방은 유리지방산의 형태를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포에서 중성지방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 체지방은 쉽게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HSL이라는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에 의해 결합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건강한 간과 근육에서 지방을 연소를 하는데 그 지방은 유리지방산의 형태를 띄어야 하며 유리지방산은 중성지방이 HSL에 의해서 그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결 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HSL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HSL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호르몬 유지를 위해서 글루카곤 분비, 그리고 운동을 통한 아드레날린 분비, 수면을 통한 성장 호르몬 분비 시에 HSL, 호르몬 센서티브 리파제, 이 HSL 특수부대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선결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분비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분비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HSL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인슐린은 쉽게 표현하자면 불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혈당은 이제 연료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불에 기름을 들이부으면은 불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터지는 것이죠. 기름은 이제 액상과당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에 미분탄을 부으면 마치 폭발이 일어나듯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 액상과당은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에 통나무를 넣으면 이 통나무는 오랜 시간 동안 은은하고 지속되는 그런 불이 될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혈당이 높아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조건 하에서는 절대 HSL이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 뜨거운 불에 HSL 특수부대 형님들이 모두 그 활동하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이나 주사를 맞고 식단을 하지만 뭐 간식으로 과일 주스, 케이크 등을 먹으면서 오늘 식사도 건너뛰고 너무 적게 먹은 거 아닌가? 근데 왜 뱃살이 안 빠지고 그대로 있냐?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활활 타오르는 그 인슐린 덕분에 HSL 형님들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이래서 중성지방은 뭐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간과 근육에서는 지방을 태우지 못하고 포도당만 태우고 더욱이 식단을 했기 때문에 총 에너지 섭취량은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충당을 합니다. 그 소중한 진짜 근육이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장을 정리를 하자면 지방 분해를 위해서는 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지만 혈당이 높으면 지방 분해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갖고 있던 근육만 분해된다는 그런 뼈아픈 사실이
미치게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인슐린을 컨트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이어트 보조약이나 마운저로 등의 주사를 사용할 때에도 인슐린을 컨트롤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하고 단당류랑 정제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서 인슐린을 통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을 불에 비유한 사진인데요. 인슐린이 불이라면은 이제 이 연료들, 정제탄수화물, 이 미분탄이죠. 액상과당, 이건 기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인슐린이 폭발을 합니다. 대신에 이런 통나무들, 이런 통곡물들을 주로 섭취를 해주면 은은한 불, 인슐린이 낮은 수치로 컨트롤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AI 합성 사진이고요. 건장한 뚱보가 마운저런만을 의지하면 어조비의 이티 체형이 되기 쉽습니다. 이 소중한 근육을 지키고 계획적이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세부 기록은 다음화에서 공유드리겠습니다.